최악의 리메이크. 주제도 의미도 없는 7년의 밤 리뷰입니다. 똑같이 갚아줘야지! 인적 드문 세령마을로 들어가던 현수는 갑자기 길 위에 나타난 여자아이를 차로 들이받고 맙니다. 놀란 나머지 현수는 그 여자아이를 유기해버리고 마는데요. 죽은 딸을 위해 복수하려는 오영재와 현수 사이에서 그들의 운명, 그리고 현수의 아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스릴러 드라마 영화입니다. 왜 그랬어? 안녕하세요.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. 저는 이 영화의 원작인 7년의 밤을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,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상의 캐스팅을 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, 나름대로 영화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이기도 했어요. 그러나 결과물을 막상 보니까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네요. 일단 이 영화는요, 전반적으로 굉장히 겉돌고 있고요. 주인공들 캐릭터를 밀도 있게 다루지 못하고 쓸데없이, 그리고 의미 없이 비장한 음악과 비장한 촬영, 비장한 연출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영화입니다. 원작에 있었던 탄탄한 긴장감, 스릴, 서스펜스는 이 영화에선 단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. 필요한 설명이 생략되어 버린 장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행동들 중에 대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죠. 사실 이런 부분들은 책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긴 문장과 글을 통해서 저 캐릭터, 저 상황, 저 행동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잘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죠.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냥 소설 속에 나왔던 장면들을 그대로 영상화한 장면들만 있을 뿐, 관객들을 위해서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. 거기다가 쓸데없이 그 비장한 슬로우 모션과 음악과 이런 아주 부질없는 연출 때문에 영화는 중반부, 후반부로 갈수록 더 지루하고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데요.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10시간짜리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. 특히 이 영화는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에 집중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. 이게 무슨 곡성 같은 영화가 아니잖아요. 하다못해 곡성이라는 영화는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일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.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을 다루는 영화가 아니거든요. 이 영화의 원작은 논리적이고 개연성도 굉장히 탄탄하고 치밀한 스릴러의 매력을 잘 살리고 있어요. 사실 영화랑 소설 둘 다 초반부터 누구에 의해서 사건이 벌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를 다 설명을 해주고는 있지만, 그 악역인 오영재가 사건을 추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야, 저러다가 잘못하면 제가 덤터기 쓸 수도 있겠는데? 야, 잘못하면 사건이 정말 꼬여버릴 수도 있겠는데? 라는 긴장감을 유발하죠.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설명되지 못한 채 탁! 톡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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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맥락을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이죠. 그런 장면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. 사실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그런데 굳이 꼽아서 얘기를 한다면, 그 마을에 있었던 어떤 여자가 마치 무당이라도 된 것 마냥 이상한 말, 알 수 없는 말을 한다거나, 무당이 굿판 버리고 있는데 장동건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기가 넋이 나가서 굿판을 버린다거나, 갑자기 팔이 마비돼서 송새벽이 이렇게 볼펜으로 콱콱콱 찔러가지고 풀어주는 장면, 이런 장면들은 관객들이 볼 때는 뭐지? 난 잘 모르겠는데? 뭐 어쩌라는 거야? 이게 충분히 원작에서는 설명이 된다니까요.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지 않아요. 그냥 장면을 그냥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냈을 뿐이에요. 영화라고 해서 소설보다 표현할 수 있는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간 영화가 아니라 애초에 설명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해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이야기의 맥은 빠지게 되고, 캐릭터의 힘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, 캐릭터의 동기가 제대로 관객들에게 설명이 되지 않다 보니 그 누구의 관점으로도, 정말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오거든요. 그 누구의 관점으로도 이야기가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굉장히 산만하게 느껴지고 있죠. 특히 원작에서는 아들의 어떤 시선이나 아들의 어떤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고요. 이 영화에서도 어렸을 때의 아들, 그리고 현재의 아들, 고경표 씨가 맡았던 현재의 아들 역할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, 사실상 이 영화,
이 영화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캐릭터 자체를 아예 삭제를 해버려도 될 만큼 의미 없는 장면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악역인 장동건 씨가 맡았던 오영재라는 캐릭터조차도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? 그럼 저 캐릭터의 목적은 무엇일까?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? 영화의 결말까지도 아리송하게 만들죠.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영화의 악역을 맡았던 장동건 씨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약간 눈 개슴처럼 이렇게 뜨고 쓱 한번 쳐다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. 예, 말을 하기 전까지. 그리고 송세벽 씨나 고경표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 변신을 좀 과감하게 한 편이고요. 코미디로 소비되던 송세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색다른 매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캐릭터들조차도 극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사실상 그렇게 의미가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. 류승룡 씨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비중이 상당히 적고 캐릭터의 매력이나 힘도 상당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영화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고 당연히 저처럼 원작을 재밌게 본 사람조차도 실망스러운 영화입니다. 그리고 이 영화 리뷰를 하기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도 물어봤는데요.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꼽아보면 이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영화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. 제 말이요. 장동건 아내는 왜 나온 거고 딸에게 직속적인 폭행을 가한 주제에 부성애스럽게 복수를 다짐하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. 저도요.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 절정부터는 지치더라고요. 저는 처음부터 지쳤어요. 긴장감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사건들이 끝나고도 마무리도 조금 길었던 것 같네요 라고 아주 긴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. 부학타님께서는 영화의 전개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이해하는 거는 빡세고 당최 등장인물들의 행동들이 1도 이해가 안 되고 공감도 안 됐다.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. 이 원작 소설이 이 각각의 캐릭터들을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공감력을 많이 이끌어내는 캐릭터들인데 영화에서는 단 1도 그런 표현이 되지 않았죠. 그리고 게랍니다 님께서는 2시간을 7년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영화였다고 말씀을 하셨고요. 펄차 님은 초반부터 긴장감을 쫓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영재를 무슨 사랑의 화신쯤으로 만든 이유가 뭔지 감독에게 묻고 싶다고. 이거 나중에 뭐 그 감독님이 GV 하는 그런 그 상영 시간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궁금하거든요.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움이 많은 영화였고요.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화보다는 원작 소설을 찾아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좀 더 즐거운 문화생활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앞으로도 영화 리뷰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, 궁금한 거 그리고 한 줄 평도 영상에 담아드릴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 탭도 항상 예의주시 해주세요. 자,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.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저 엉주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사실 소설을 읽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최연수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딱 마동석 씨거든요. 왜냐면 그 원작에서도 마티즈가 뭐 터져버릴 것 같이 덩치가 큰 남자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뭐 전직 그 뭐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해서 마동석 씨가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